오늘 배울 내용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불린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즉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는 조건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새로운 데이터 타입인 불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불린입니다. 불린.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불린 자체보다는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문법을 배울 겁니다. 그 전에 그 문법의 기초가 되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하나 더 배우고 들어갈 건데 그것이 이제 불린이다.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할 거 문자열 스트링에 대한 복습이 일부 있는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연산자들 배우도록 할 건데 이름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이제 목자도 좀 낯설 수 있어요. 따라서 바로 이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죠. 실습 자료는 프라틱스 06 불린이 되겠고요. 스트링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으로 기존의 숫자를 제외한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한 이름 str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리고 스트링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알파벳뿐만이 아니고 한글, 특수기호 등등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이라는 건 싱글 쿼테이션 마크와 더블 쿼테이션 마크로 구분되는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아무런 내용을 채워주지 않은 empty string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지만 이런 문자열도 연산자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이미 첫 번째 시간부터 이제 사용을 했었던 print hello world의 그 print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인 inpu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input을 사용을 해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데 이렇게 안내문도 알려줬고 받은 값은 항상 문자열이다 보니 이렇게 정수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설명을 했었죠. 자, 오늘 설명할 요 불도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인티저, 플로트, 컴플렉스, 스트링에 이은 5번째 데이터 타입이고 정식 명칭은 이제 불린이라고 하지만 파이썬 안에서의 프로그래밍 데이터 타입은 BOOL, 불입니다. 이 데이터 타입은 특이한 것이 둘 중에 하나밖에 값을 갖지 않아요. true거나 false거나. 그리고 연산자들이 있는데 and, or와 not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A and B, A, O와 B 요 개념을 생각한다면 동일해요. 자, 일단 값이 두 개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not이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true라는 값에 not을 주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false가 되고요. false라는 값에 not을 주면 true가 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게 이제 불 데이터 타입이고요. and 연산자와 관련돼서 true and true다. and가 영어에서 뭐예요? A and B. 그러면 A도 돼야 되고 B도 돼야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이 and 연산자에는 규칙이 있으니 둘 다 true면 true. 둘 중에 하나가 false 혹은 둘 다 false면 모두 다 false가 됩니다. 이게 파이썬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불린 데이터 타입의 그 AND 연산자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따라서 true and true를 제외하면 전부 false고요. true and true에는 true 결과가 나오는 AND도 연산자예요. 따라서 O 연산자는 영어의 O는 뭐예요? A, O와 B, A거나 B거나. 파이썬에서 중요한 건 A가 true이거나 B가 true이거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따라서 true, O와 true는 true가 되고요. false, O와 false는 true가 하나도 없네요. false예요. true, O와 false는 true가 하나 있으니 true, false, O와 true는
뒤에 true가 있으니까 true 값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ND 연산자는 둘 다 true일 때 true고요. OR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단어를 좀 언급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논리연산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논리연산에 등장하는 변수들이 있고, 이 변수들이 불린 타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불린 타입이 true or false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볼 때 각각이 true 혹은 false인 경우 무슨 결과를 가질지를 이렇게 표로 그려볼 때가 있어요. 이런 거의 이름을 truth t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A가 true, false 두 가지고 B도 true, false 두 가지니까 각각의 케이스를 섞으면 네 가지 지금 보고 있는 형태로 나오겠죠. 이거의 예제가 A의 케이스와 B의 케이스에 대해서 보는 것처럼 A하고 B의 exclusive or라는 관계에 대한 계산을 해본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참진리표 혹은 truth table이라는 걸 통해서 불린 값들의 연산들을 미리 손으로 한번 수기로 계산해 보거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XOR, exclusive or이라는 게 나왔는데 AND 연산자 있고요, OR 연산자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연산자가 여럿 있어요. 이 exclusive OR 연산자는 어떤 연산자냐면 둘 중에 하나만 true인 경우, 즉 둘 중에 하나만 예외적으로 true여야 하고 둘 다 true인 경우에 대해서는 false 처리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true인 true or false, false or true 요 케이스에 대해서만 true 값이 나오고 true exclusive or와 true 하면 false가 계산이 됩니다. 그게 여기 나온 거예요. true가 하나만 있는 exclusive에서는 true지만 true가 아예 없거나 둘 다 true인 관계에서는 false가 나오는 것이 요 exclusive or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exclusive or 연산에 대한 truth table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요 exclusive or는 다른 표현으로 A는 true이지만 B는 그렇지 않고 A가 true가 아니거나 B가 true인 경우 둘 중에 하나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 truth table이라는 의미 exclusive or라는 연산자를 한번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연산자는 크거나 같거나에 대한 relational이에요. 자, 수학에서 여기 보면 뭐예요?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거죠? 동일합니다. greater than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보다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것보다 크다면, 즉 왼쪽에 있는 거가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큰지 작은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수학에 있었던 기호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크거나 같거나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왜 그래요? 키보드 위에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보다 큰 요 기호와 아래에다가 등호를 섞는 기호는 키보드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펼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위로 등호 위에 올라가면 수학의 기호하고 완전 동일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은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거나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더불어서 우리가 어사인먼트 설명을 했죠. 베리어블 하면서 A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1의 값을 A에게 어사인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하나의 기호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A는 1이라는 건 1의 값을 A에게 주는 어사인먼트지 수학에서 우리가 같은 기호를 가지고 이퀄리티, A와 B가 같은지를 검사한 거는 파이썬에선 불가능하다. 그럼 이퀄리티, 같은지 틀리는지를 검사하는 기호도 있어야겠죠? 등호를 두 개 써요. 등호를 두 개 쓰게 되면 왼쪽에 있는 값하고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가 됩니다. 더불어서 원래는 같지 않다 기호도 수학에 있죠? 어사인먼트에 슬래시를 긋는 거죠. 그거는 이제 키보드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것과 같이 느낌표에 어사인먼트를 연결해서 쓰면 not equal to가 됩니다. 요거 예제를 볼까요? 45는 35보다 크죠. true.
45는 79보다 크지 않아요? false. 그리고 쭉 내려가서 23.1은 23보다 크거나 같나요? 크죠. true.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서 67.3과 87이 같나요? 아니죠. false. 67.0과 67은 정수와 실수지만 값은 같아요. true. 그리고 67.0과 23이 같지 않죠? true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불린, 즉 true, false를 결과값으로 알려주는 대표적인 연산자 중에는 크기를 비교하는 이런 relational operator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true나 false이기 때문에 요 relational 연산자를 이 불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사용하는 예제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간단한 예 중에 하나인데 함수 isPositive가 input parameter x를 받으면 실제로 이거는 docstring이고 하는 일은 빤하게 한 줄이에요. x보다 0인지 x가 0보다 큰지를 비교해서 그 결과를 리턴하죠. x가 0보다 크면 true가 리턴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alse가 리턴이 되는 거니 3을 주면 true요, 4.0을 주면 true고 마이너스 4.6은 false, 0을 주면 마찬가지로 false를 리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린 연산자 true,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연산자들을 섞은 컴바이닝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제들을 먼저 설명하면 x는 2, y는 5, z는 7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와 AND/OR 연산자를 섞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각각의 계산 결과를 이제 AND하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은지 낮은지를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교수님이 주는 조언은 먼저 해야 될 조건 검사를 괄호로 묶으세요. 속 편하게. 그러면 왼쪽 먼저, 오른쪽 먼저 둘의 결과를 AND로 비교하는 작업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보는 것과 같이 특이한 기법도 가능해요. 사실 프로그래밍은 언어를 한 개 이상 배운 사람이 이 구문을 보면 특이한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도 안 배운 사람이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중복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파이썬은 이런 게 되고요. 다른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x가 1보다 크다 그리고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 찢도록 돼 있는데 파이썬은 이게 돼요. 쓰거나 말거나 본인의 권장사항이지만 교수님인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고요. 왜 그러느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게 되거나 사용하고 왔다면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크기 비교를 하는 연산자하고 여기 보는 것처럼 not equal 혹은 equal을 검사하는 연산자도 컴바이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교수님의 권장사항은 이런 것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찢어서 각각을 검사한 후 AND나 OR로 검사하는 것을 권장해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봤었는데 보는 것과 같이 숫자와 true, false를 이렇게 섞어서 연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파이썬은 어떻게 동작하느냐? 자, 보게 되면 0하고 0.0은 false로 취급해요. 그래서 아래의 예를 보면 not 0을 하게 되면 이게 true, false가 아닌데 숫자를 써놓고 not을 갖다 붙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0은 false로 취급해서 true가 나와요. 그리고 not 1을 하게 되면 0과 0.0을 제외한 모든 숫자는 true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1은 true예요. not true니까 false가 됩니다. 마이너스 34.2도 마이너스니까 기분이 안 좋을 줄 모르지만 0하고 0.0은 아니에요. 이건 true고요.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empty string을 또 주고 not을 쓸 수가 있어요. true, false 계산을. empty string은 false로 계산해요. empty하지 않은 스트링은 true가 됩니다.
그래서 empty string을 not을 걸면 원래 false니까 true가 나오고요. 내용이 있는 문자열에 not을 걸면 false가 나오는 거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숫자뿐만이 아니고 문자도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이 돼요. 일단 문자를 비교한다는 것은 사람은 여기 나와 있으면 뭐 라지 A, 라지 B, 라지 C, 스몰 a, 스몰 b, 스몰 c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사람이니 그렇게 생각을 하죠.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알파벳 A, B, C가 의미가 없어요. 컴퓨터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숫자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세상에서 의미가 있는 알파벳 A, B, C를 컴퓨터의 숫자 세상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종의 약속을 만들었어요. 이런 걸 코드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미국의 알파벳과 숫자 256가지를 표현하기 위한 아스키 코드. 그래서 이름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예요. 이거의 예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라지 A는 여기 데시말 10진법으로 표현을 하면 65라는 숫자예요. 라지 B는 66. 따라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큽니까? B가 66이고 A가 65니까 대문자 B가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대문자 A와 소문자 A 둘 중에 누가 큽니까? 그러면 대문자니까 대문자가 크겠지 이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소문자 A의 코드 값은 97이고요. 대문자 A의 코드 값은 65입니다. 대문자 A와 소문자 A 중에 누가 크냐고 물으면 소문자 A가 커요. 따라서 글자의 비교를 할 때에는 그 글자의 코드 값으로 비교를 해야만 해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따라서 대문자 A보다 소문자 A가 커요. 그래서 이 연산은 true고 대문자 A보다 대문자 Z가 크니 A가 크다라는 연산은 false가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가보다 커요. 거는 가보다 크고 아야, 여에서 아보다 어가 크니까.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글자가 있는 단어나 문장 간의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여기에 렉시코그래피컬리라고 되어 있는 게 사전순이에요. 사전순. 사전에 A, B, C, D 순으로 되어 있고 A, B와 A, B, C가 있다면 A, B가 먼저 나오고 A, B, C가 다음에 나오죠. 사전순으로 뒤쪽에 있는 것이 더 큰 겁니다. 이거는 가나다라 마찬가지예요. 가와 가가가 나오면 가가가 큰 겁니다. 자,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두 개 이상의 글자가 있는 걸 비교하면 A, B, C보다는 C보다 D가 크니까 A, B, D가 사전에 뒤에 있겠죠? A, B, D가 큰 거예요. A, B, C와 A, B, C, D가 있다면 A, B, C가 앞에 있고 D 하나 더 붙은 얘가 뒤에 있겠죠? D가 큰 거예요. 가나와 가다가 있다면 나보다 다가 크니까 가다가 큰 겁니다. 가나와 가나다가 있다면 다 하나 더 붙은 앞에 있는 애가 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자열을 비교할 수 있어요. 어느 문자가 큰지. 또한 우리가 문자열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 인연산자를 다시 한번 끄집어냈는데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뒤에 있는 문장 1838년 January first day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 January가 들어있나요? 결과값은 true가 돌아옵니다. true. 오늘 배운 이 챕터의 true, false를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함수로 이 in도 있는 거예요. in.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 해당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혹은 주어진 문장 안에 해당되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in 연산자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또 true, false로 가져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부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부울린 데이터 타입이죠. 얘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특이한 건 true, false 두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연산자가 제법 있어요. 대표적으로 not, and, or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true, false 값을 리턴하는 또 대표적인 기능들이 있었죠. 결국은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들이
대거 이 true false 값을 return 값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 값을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끝내기엔 그렇고, 이 불린 챕터의 강의 노트를 실습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질문을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게 일단 강의 노트 안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숫자와 true, false가 섞이면 0이 아닌 숫자는 true라고 들었는데 왜 3은 5보다 작으니까 true, 5도 그러면 true인데 5가 true가 아니라고 한 게 true가 되네요. 요거 항상 질문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해보고 이에 대한 설명,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 수업 게시판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수업 게시판을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수업 게시판에는 강의와 관련된, 강의 노트와 실습 자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불 뭐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 중에서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오려나? 잠깐만요. 불, true, false. 이게 낫네요. true라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주게 되면은 방금 전에 봤었던 3은 5보다 크고 5는 true가 아니다가 왜 true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교수님이 2018년도 9월 30일 단계 이렇게 설명처럼 나와요. 쭉 설명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단 것들도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은 또 실습 노트에 있습니다. 실습 노트에 보면 true or true and false, or와 and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요거에 대한 설명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 굳이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슬슬 수업 게시판에서 찾아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python.org에도 들어가 보고 하는 작업을 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궁금하면 수업 게시판에 많이 올랐었던 질문이고 교수님이 답변을 여러 번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서 잘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강의 노트 안에 아까 얘기했었던 and 연산자와 or와 연산자를 함께 썼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강의 노트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찾아봐 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부올린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이제 강의 노트 안에 있는 실습, 그 다음에 practice 06 부올린에 대한 실습, 뭐 남으면 w3school.com에서 추가적인 실습하는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